네, 안녕하세요. 스마트맨 대표 서동욱입니다. 트리거 해피의 신제품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제품에 대한 신제품이냐면 옵션이죠. 트리거 해피면 당연히 뭐 보통 주로 메탈 슬라이드나 이런 제품들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이 제품, 즉 마루이 V10의 슬라이드입니다. 트리거 해피의 메탈 슬라이드고요. 마루이 V10의 메탈 슬라이드 세트입니다. 메탈 슬라이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가끔씩 그 전화가 오거나 또는 질문이 오는 거 보면 메탈 아웃바레 포함인가요? 이런 질문 하시는데 가덕거 같은 그런 해외 제품 중에는 슬라이드만 떨렁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이제 아웃바레 별도. 그래서 사실 가덕거 가만 잘 계산해 보시면 이것저것 포함하면 똑같습니다. 뭐 그 아웃바레 뭐 7, 8만 원 하고 뭐 그다음에 슬라이드 좀 싼가 싶어서 뭐 20만 원 초반대 이렇게 딱 봤는데 나중에 아웃바레 딱 포함하면 결국 이 가격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결코 싸지는 않아요, 사실. 작동성은 그런 제품에 비해서 트리거 해피 훨씬 더 제품의 작동성이 좋죠. 그래서 지금 요 제품인데요. 뭐 박스만 봐선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좀 이따가 뭐 좀 자세히 살펴보긴 하겠습니다만 세트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탈 슬라이드, 그 다음에 전용 메탈 아웃바렐이에요. 플라스틱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관계된 파트들, 파트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사이드 쪽에 그 광택이 상당히 고광택입니다. 생각보다 제가 예상했던, 그러니까 기존에 발매되기 전에 예상했던 광택보다는 굉장히 잘 나왔어요. 광택이 샤프하게 아주 잘 나왔고요. 반대쪽의 각인도 아주 샤프하게 잘 나왔습니다. 좀 이따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요거 이미 장착을 해서 매장에서 장착을 해서 테스트를 해봤고요. 손님들한테 장착을 해본 결과 뭐 작동성 좋습니다. 물론 이제 장착을 잘못하시면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당연히.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제가 장착 안 하고 그냥 본인이 장착하는 경우, 즉 자가 장착하는 경우에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책임 못 집니다. 중간에 전화하셔가지고 여기서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이 말로 설명이 안 된다니까요.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귀찮아서가 아니라 그거 거기 길쭉한 거 잘 해가지고 그 둥그런 거 표시한 거 있죠? 그 둥그런 거에서 잘 뒤집어서 끼워서 이 보세요. 다 잘이에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설명이 안 됩니다. 자가 장착하는 경우는 철저하게 그냥 잘 장착하셔야 되고요. 장착한 다음에 뭐 안 됩니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는데 안 되면 제가 이미 영상에서 말씀을 드려요. 이 제품은 이 부분이 원래 안 됩니다. 이 부분이 좀 뻑뻑합니다. 또는 이 부분이 작동이 좀 미흡합니다. 이렇게 꼭 설명을 드리고 있잖아요. 제가 설명드리는 데 있어서 뭐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미리 알려드리고요. 그것이 아닌 이상은 제품의 문제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메탈 슬라이드의 문제가 아니라 장착을 좀 잘못한 거라고 보셔야 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미세하게 잘못 장착하면 파손될 부분이 있어요. 특히 이런 경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로딩 노즐을 끼는 방식이 먼저 슬라이드, 그러니까 블럭 위에다가 얹어놓은 상태에서 일반적인 콜트를 이렇게 밀어서 끼우는 거지만 얘는 슬라이드 블럭을 먼저 넣고요. 슬라이드 블럭이래. 실린더 블럭을 먼저 넣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 리어 사이트 있는 부분 쪽으로 해서 로딩 노즐 스프링을 넣는 방식입니다. 이게 좀 달라요. 왜냐면 리어 사이트가 그냥 옆으로 밀려서 빠지는 방식이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독특하게. 일반 콜트는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옆으로 밀려서 빠지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거 장착법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찍을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장착법 영상은 지금 올라갈 수가 없는데, 혹시 기회가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무 때나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손님 기다리시는데 그냥 무작정 찍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기회가 돼야 됩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냥 무작정 또 제품마다 나오는 대로 할 수가 없어요. 자, 제품 보시다시피 굉장히 고광택입니다.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고광택인데, 야, 이렇게까지 잘 만들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이 표면 처리가.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잘 만들었고요. 지금 보시면 제품 구성은 메탈 슬라이드 메탈 아웃바레 기본 포함이고요. 이 앞에 플라스틱 아니에요, 메탈이에요. 그래서 투톤으로 구성되어 있죠. 앞엔 검정, 뒤에는 은색. 그 다음에 파트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데, 그 파트를 보면 파트 중에 하나는 이제 앞에 프론트 사이트에 해당되는 거고요. 프론트 사이트 스틸이에요. 강철로 된 프론트 사이트고, 나사가 두 개 포함되어 있는데 두 개 다 쓰라는 게 아니라 하나는 여분용입니다. 하나는 여분용이고 하나는 이제 장착용이고요. 스페어로 하나 넣어놓은 거고요. 요거는 로딩 노즐 스프링 가이드 튀어나오지 않게 뒤에서 잡아주는 여기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요 사이에 들어가는 바고요. 가림막 같은 거예요. 그 다음 요거는 익스트랙터 파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뒤쪽에 콜트 같은 경우에 뒤쪽에 익스트랙터 파트가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파트는 총 3파트로 되어 있고요. 나사까지 포함하면 부속은 총 4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품을 슬라이드부터 한번 볼까요? 슬라이드 보기 전에 아웃바렐부터 좀 보죠. 아웃바렐부터 좀 보죠. 아웃바렐은 지금 원래 그 두 가지 투톤을 그대로 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쪽에는 검정, 뒤쪽은 은장이고요. 둘 다 메탈로 되어 있습니다. 알루미늄 합금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나사 2개로 고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나사 2개로 고정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SA45 오토 이렇게 되어 있죠. SA45 오토. 그 다음 이쪽에 그 도트식의 그 각인으로 뭐 덴저, 이그저스트 파트, 리드 매뉴얼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죠. 아니면 이그저스트 포트. 예. 그래서 이렇게 원래 각인이 아주 선명하게 재현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잘 나오려나 모르겠다. 자, 그리고 앞쪽에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화염코 잘 재현되어 있죠. 이게 이그저스트 포트죠. 그리고 장착이 뭐 어렵지 않습니다. 해봤는데 요 안쪽으로 밀어 넣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별다른 뭐 도구나 이런 게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 대망의 슬라이드를 봐야 되겠죠. 슬라이드는 뭐 그 V10 실총 V10처럼 또는 우리 그 마리 순정 V10처럼 투톤으로 재현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측면은 굉장히 매끄러운 표면을 갖고 있고요. 그 측면하고 윗면은 또 다른 톤, 좀 거친 표면을 이렇게 재현했습니다. 반대쪽 각인도 보면 스프링필드 아머리의 각인하고요. 요 사진이 또 따로 올라갈 거고요. 여기 보면 스프링필드 아머리의 그 각인이 재현이 잘 되어 있습니다. 각인 부분에서 밑부분에 여기 요게 뭐 요건 사실 신경 쓸 필요도 없는데 밑부분에 여기가 원 사이로 이렇게 막대기가 지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선이 지나가야 되는데 선이 안 지나갔어요. 사실 뭐 그거는 저 같은 경우는 이거 들여다보고서 여기서 각인해서 뭐가 조금 잘못됐다 그 부분을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근데 잘못된 건 아니에요. 뭐 그 정도 가지고는 배지도 않으니까 제가 말하니까 그런 거고요. 이 부분이 이제 상부 부분에 그 상부 부분에 리어 사이트를 장착하는 부분인데, 리어 사이트는 지금 현재 뭐 스틸로 발매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리어 사이트 같은 경우는 순정을 그냥 그대로 쓰셔야 돼요. 프론트 사이트는 어차피 들어있으니까 이걸 쓰시면 되는데, 리어 사이트는 순정을 쓰셔야 되고요. 순정 리어 사이트를 그냥 옆에서 측면을 밀어서 끼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안쪽을 보시면 안쪽에 여기 보이죠? 요게 바로 뭐냐면 스토퍼를 고정하는 홈입니다. 그래서 트리거 AP에서는 이 부분을 뭐 별도로 스틸로 만든 게 아니고, 이 부분 파트를 여기를 그 순정 슬라이드 스토퍼 파트 부분을 여기다 옮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순정에 보면 안쪽에 이렇게 그 다른 색깔, 요 은색이 아닌 다른 색깔, 고동색 비슷한 색깔로 브라운 색상 계열의 스토퍼 파트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옮겨 주시면 되겠고요. 아까 파트 중에서 2개의 파트가 있었는데, 요 파트들 2개의 파트가 있었는데, 요 파트는 요 뒤에 익스트레이터 끼우는 부분, 익스트레이터에 들어가는 건데요. 주의하실 건 실린더 블럭을 먼저 넣은 다음에 얘를 넣으려고 하면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이 이걸 고정하시겠다고 그냥 본드로 붙이신 분이 있는데, 본드로 붙이면 안 됩니다. 본드로 붙이는 거 아니고요.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얘를 먼저 집어넣어요. 얘를 먼저 집어넣고요. 여기 보면 편편한 면이 있습니다. 편편한 면이 안쪽으로 되게 해서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실린더 블럭을 넣으면 실린더 블럭에 튀어나온 부분이 이 부분에 고정됩니다. 그래서 장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고정되는 건 실린더 블럭에 의해서 고정되는 거고요. 얘 장착하는데 애먹으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모양만 보시면 금방 알아요. 모양이 튀어나온 부분이 서로 반대쪽에 있어서 요거 모양을 맞춰 보시면 금방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모양 잘못 잡으면 실린더 블럭이 안 들어가겠죠. 또는 이거 파손되겠죠. 저희가 따로 파트를 구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의하시고요. 자신이 없는 분은 하지 마세요. 그냥 맡기는 게 빨라요. 장착하고 나서의 특성은 좋아요. 전에 글락식구나 트리거 AP 글락식구나 이런 것처럼 좀 뻑뻑하거나 이런 거 없이요. 좀 부드럽게 작동되는 편입니다. 그리고 요 위에 톤 부분 문제를 제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 텐데요. 무슨 얘기냐면 요 위에 지금 투톤이잖아요. 그래서 순정을 좀 갖고 와 볼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게 트리거 AP의 메탈 슬라이드 윗부분, 상부 부분의 그 질감 표현이고요. 요게 순정입니다. 보시면 순정이 굉장히 좀 더 거친 표현이라는 거 아실 수 있어요. 그죠? 이게 말이 그 순정, 그 플라스틱 슬라이드, 노멀 슬라이드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이게 어떤 게 도대체
진짜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질문하실 수 있을 텐데 저도 몰라요. 예, 저는 진품을 본 적이 없어서 실제로 봐야 돼. 이게 사진으로 볼 수는 있겠죠. 예, 그럼 어떤 분들은 야 사진을 보고 비교하면 되잖아. 근데 사진은 사실은 빛을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또는 노출이나 그 기타 값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색상이나 다른 느낌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 사진은 현명하지 않고요. 실제로 봐야 되는데 없어요. 국내에서. 그래서 보시면 예, 얘가 좀 약간 부들부들하고 얘가 약간 좀 거치고요. 근데 이 표현도 나쁘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진한 표현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요거는 좀 시간이 지나봐야지 알 것 같아요. 어떤 게 느낌이 더 좋은지에 대해서. 사실 느낌이 더 좋은지가 아니라 어떤 게 고증에 가까운가가 중요하겠죠 사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거 요게 익스트랙터 파트예요. 예, 여기 보시면 요 색깔의 요 파트가 따로 있죠. 은색 말고 고동색이 아니고 검정색이구나. 검정색 파트 요거 있죠. 요 파트가 바로 익스트랙터 파트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기 보면 나사가 있는데 나사를 빼서 옮겨 주시면 되고요. 요 안쪽에다 옮겨 주시면 되는데 끼워 주실 때 이 앞부분이 잘 안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은 여기다 대놓고 정 같은 걸로 살짝 톡 쳐주시면 쏙 들어갈 겁니다. 뭐 손 힘이 좋으신 분은 밀어서 넣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안 돼요. 오, 결정적인 재밌는 차이점을 발견했네요. 이거 생각도 안 했네. 보시면 오른쪽 각인은 순정 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왼쪽 각인이 V10 울트라 컴팩트 칼 45 그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트리거FP 메탈 슬라이드 같은 경우도 V10 울트라 컴팩트 칼 4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똑같은데 반대로 싹 뒤집으면 반대에는 없어요. 마리 순정에는 각인이 없고요. 이게 아마 라이센스 문제 때문에 그럴 거예요. 이쪽에 보면 스프링필드 아머리 이렇게 그리고 로고하고 각인이 있네요. 이거 있고 없고 차이가 굉장히 큰데 사실은 예, 완전히 차이가 있네요. 그래서 두 개를 이렇게 위에서 비교하면 이런 느낌 차이가 납니다. 확실히 이 측면이 마리 순정 같은 경우는 그 고광택 처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이드에서 봐도 그냥 반짝이는 정도인데 예, 거칠은 좀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트리거FP에 비하면.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예, 반짝이는 느낌, 유리면 느낌이죠. 이것도 달라요. 결정적으로 이제 트리거FP 메탈 슬라이드 상부 부분만 이렇게 나온 이유가 결국은 이제 이 후면부 마리 순정의 후면부 터짐, 이 부분이 터지는 현상, 그러니까 깨져 나가는 현상 때문에 나온 거고, 지금까지 알기로는 좀 파워를 높게 쓰시면, 그러니까 그 가스를 좀 높은 걸 쓰시면 100% 깨진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높은 가스로 100% 깨진다면 순정으로 오래 쓰면 깨질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예, 그러면 요거는 이제 메탈이니까 깨질 가능성이 없겠죠. 그래서 거의 뭐 필수에 가깝다 보시면 되겠고, 교체 같은 경우에는 슬라이드 자체만 교체하면 뭐하냐, 하부는 메탈이 아닌데, 그래서 이거는 실용적인 부분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 파트는 사실 하부까지 바꾸면 아까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전체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하부의 가격은 이거 가격보다 두세 배 정도 높아요. 그래서 전에 트리거FP의 알루미늄 상하부 키트, 콜트 상하부 키트가 거의 150만원 정도 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되면 되게 비싸져요. 물론 그거보다는 싸질 것 같아요. 슬라이드를 이 가격에 내놨다는 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예를 들면 그 슬라이드 깨지는 부분, 즉 내구성 부분이죠. 제품의 안정성 부분은 내구성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서 보충을 하기 위해서 쓴다면 슬라이드만 이렇게 따로 나오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격이 저렴하게 내구성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이런 부분에서는 칭찬해 주고 싶다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어 사이트는 요 순정을 그대로 띄워서 그냥 옮겨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품을 좀 상세히 살펴봤는데 지금 메탈 슬라이드가 나왔잖아요. 이 메탈 슬라이드, 그럼 이게 뭐야? 이게 제품이 원래 그 V10이라는 제품은 다른 제품하고 다르게 이 V10이라는 제품 자체는요, 상부 하부가 전체가 메탈입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정확하게 말하면 서스죠. 스테인리스고요. 그래서 원래는 전체를 다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 뭐야? 얘는 상부만 나왔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글락 계열이나 이런 것들은 하부가 나일론 파이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느낌이 이제 플라스틱하고 똑같아서 상부만 교체해도 우리가 소위 말하는 풀메탈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실물과 같아진다는 그런 얘기인데, 얘 같은 경우는 상하부를 다 바꿔야 돼요. 예를 들면 M9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상하부를 다 바꿔야지만 이게 전체 풀메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부 프레임은 왜 안 나왔지? 상부만 나왔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부 프레임도 트리거 FE에서 생산을 한답니다. 그래서 일단은 1차적으로 우선 슬라이드 먼저 나온 건데요. 그럼 하부는 언제쯤 나오나요? 모릅니다. 하부는 생산을 한다고는 하는데 정확하게 저한테 뭐 따로 통보된 것도 없고 만들기는 할 거라고 합니다. 근데 잘못 유추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슬라이드가 뭐 30만 원대 정도의 가격이니까 대략 그러면 그러면 하부도 30만 원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하부가 훨씬 어렵습니다. 이 하부가 보시면 들어가는 물질 양도 더 많고요. 사실 이만한 거에서 잘라내야 되니까. 그리고 보시면 하부에는 더 복잡한 구조들이 많아요. 이런 그 아치 구조라든가 이 곡면 구조들이 사실 가공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제조업체에서는. 그래서 좀 더 복잡합니다. 굉장히 많은 구멍도 뚫어야 되고요. 이 하부 부속들을 넣기 위해서는. 그래서 절대 하부 부속이 상부 슬라이드와 가격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전체적인 키트로 하면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래도 100만 원대를 넘어가지 않을까 또는 100만 원 선에 육박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좀 웃기죠? 근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그 상부 부분이 깨진다. 지금 문제가 되는 건 하부가 깨진다는 게 아니에요. 상부만 깨지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총들이 다 그렇습니다. 상하부를 전체를 교체하는 총들인 경우나 또는 뭐 상부만 교체하는 총인 경우, 글락 같은 경우라도 대부분은 슬라이드가 작동이 되니까 슬라이드가 파손이 되지 하부가 파손되지는 않아요. 잘. 그러다 보니까 상부만 교체하면 사실 내구성 부분은 어느 정도 획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면 나는 이 총을 쓰고 싶은데 거기에 그만큼의 돈, 아까 말씀드린 거의 100만 원 육박하는 또는 넘어가는 그런 비용을 투자할 수 없다. 그러면 슬라이드만 교체하시는 것만이라도 우선 긴급하게 하셔야 되겠죠. 그래야 슬라이드의 파손을 막을 수 있을 테니까요. 뭐 나는 마릴가스만 쓰는데 무슨 문제가 되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요즘의 기온의 변화의 추세를 보면 1년 중에 반은 겨울이고요. 반은 여름입니다. 추워 죽겠네 막 이러면 갑자기 확 더워집니다. 더워 죽겠네 그러면 갑자기 확 추워져요. 그래서 지금은 봄하고 가을이 없습니다. 그냥 갑자기 추워지고 갑자기 더워지거든요. 더군다나 요즘 추세가 또 문제가 뭐냐면 이게 여름이 옛날 여름보다 훨씬 더 뜨겁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노말가스, 마릴가스만 쓰는데 무슨 문제가 되겠어 하겠지만 요즘 총들이 워낙 그 실린더 직경도 커지면서 얘도 마찬가지지만 직경이 커지면서 기화력도 높아진 상태예요. 거기다가 기온까지 높아지기 때문에 지금은 마릴가스만 쓴다 그래서 옛날처럼 대표님 그거 제가 살 때 어차피 저는 마릴가스만 쓸 거예요. 그러니까 메탈 슬라이드 안 해도 되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 계세요. 근데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이제는 지구 온난화가 어느 단계를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펄펄 끓는 여름이 될 거기 때문에 지금 보면 실제로 노말가스만 썼는데도 슬라이드가 깨지는 경우가 왕왕 나옵니다. 과거에는 없었던 일인데요. 기온이 높아지면서 여름에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노말가스로도 슬라이드의 파손이 발생될 수 있고 이미 V10 같은 경우는 슬라이드 파손 뒷부분에 대한 문제가 일본에서도 이슈화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미리 대처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런 메탈 슬라이드만 따로 장착하시면 되겠죠. 말이 좀 길어진 것 같은데 왜 메탈 슬라이드만 먼저 덩그러니 나왔느냐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재질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그 데이터라든가 소스를 제조사에서 공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가 없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뭔가 좀 정확한 내용을 알면 말씀드릴 수 있는데 모르는 상태에서 아는 척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한도는 일단 두랄루민 계열로는 만들었겠죠. 요거까지 할 수 있고요. 아까 그 프론트 사이트 스틸로 떡떡 붙는 거 그거 봐선 스틸이다. 프론트 사이트는 포함된 게 그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종료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스와트 모형 대표 서동욱이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지금 기말고사 볼 때까지는 조금 영상이 좀 뜨문뜨문 올라갈 겁니다. 죄송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